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 같이 한번 좀 잡아볼 건데, 제가 금요일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반도체의 실적, 아쉬운 부분이 좀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건데, 이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급락이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이러한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미반도체 그러면 지금 당장 정리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 아쉽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원하는 상승이 지금 당장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증시 자체가 강하게 밀리면서 한미반도체 또한 같이 밀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른 종목들도 악재 없는 다른 종목들도 뭐 9%, 10% 넘는 하락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그냥 매도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게 맞다. 그리고 중요 구간에 대한 이탈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인지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미반도체가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전쟁에 대한 여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전처럼 작년처럼 HBM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연도 들어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한미반도체 작년 이 3분기, 4분기에서 매출이 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는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그 기대감만 있었지 명확한 실적이 만들어지는 시즌이 아니었어요. 근데 3분기, 4분기부터는 어땠습니까? HBM에 대한 이 기대감과 모멘텀 실질적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근데 전쟁의 시작과 이번 연도가 들어오면서 D램의 반도체는요. D램에 많이 집중이 됐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국 D램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거죠.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뭘 만듭니까? TSC 본드를 만듭니다. TC 본드를 만들죠. D램을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이 HBM을 만들 때 필요한 게 TC 본더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HBM이 지금 당장 수요가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애초에 이 D램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D램은 고부가 가치 제품이 아니에요. HBM은 고부가 가치 제품이죠. 그러니까 뭐 AI 칩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근데 D램 같은 경우 어때요? 그냥 우리 개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8기가짜리가 있고요. 16기가, 32기가, 64기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조립 PC나 그냥 우리 노트북이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램이 이게 결국에 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들이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영역인 거죠. PC나 휴대폰 아니면은 뭐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렇다 보니까 D램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HBM 같은 경우 어때요? 데이터 센터나 이 AI 칩 새로 만들지 않으면은 사실 수요가 없으면은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당연히 안 팔릴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야. 삼성전자 이전 실적 어땠습니까? 42조 원. 여러분들 57조 원 중에 41조 원을 뭐로 만들었어요? D램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의 실적이 어찌 보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안 나왔다고 무조건 던져버리고 내가 끝났어. 한미반도체 끝났어. 이제 이 쓰레기 같은 주식 막 이렇게 대응할 때가 아니라 지금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의 수급이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고 얘네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를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미반도체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외인과 프로그램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답답하신 건데 지금 보시면 외인들의 보유 비중 높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물량 그렇다고 해서 많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움직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외인들의 보유 비중 자체가 애초에 높지 않고 외인들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해서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고 이 상승분에 대한 반납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움직임으로 인한 하락은 사실 여기까지. 이 하락도 미리 선반영이 됐던 부분도 있겠죠. 첫 번째 음봉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적이 발표되기 전부터 이 장대 음봉이 먼저 10%가량 12%가량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로 추가적으로 나온 지금까지의 하락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비중을 담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게 지금 사실 중요관에 대한 이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끌고 간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비중을 무조건 담아서 추후에 나오는 움직임 잡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급하게 움직일 건 아닙니다. 오늘 종가까지 보고 베팅해도 늦지 않겠죠. 왜냐면은 지금 증시가 강하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말아 올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도 삼성전자가 밀고 올라가면서 말아 올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여기에서 또 흔들려가지고 또 너무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뇌동매매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기다리는 게 맞아요. 일단은 이 구간 깨지기 전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최근 들어서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꽤나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좀 높게 나왔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결국에 얘네가 대차와 공매도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동시에 상환까지 보여줬습니다. 이게 금요일장에서 나왔던 움직임이거든요. 공매도에 대한 비중 자체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대차에 대한 비중이 좀 나왔고 동시에 상환 물량까지 들어옵니다. 이게 왜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공매도와 대차 세력들은 주가의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은 뭐죠? 더 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상환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말은즉슨 이 공매도와 대차 세력들이 봤을 때 지금이 기회라는 거야. 이 앞으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 지금 상황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가 뭐 한 겁니까? 상환을 한 거죠.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는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잡아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당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자 골드만삭스, JP모간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뭔가 대차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진 않네요. 그냥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정말 근소한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다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바라는 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상방에 대한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던 아니면 뭐 어디까지 잡겠다라는 이 명확한 고점에 대한 부분을 잡아가던 이 포인트를 그때 가서 잡는 게 맞습니다. 아직 명확한 신호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 영상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포인트들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위에 있는 번호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한미반도체 주주님들께서 한미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조건 어디까지 간다? 무조건 얼마까지 만들어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고점을 다 잡아서 우리 주주님들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은 드릴 수가 있어요. 현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에 100% 없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쵸? 하지만 주식에 100%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가져갈 수 있는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거 우리 주주님들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내용 확인 가능하시니까 우리 주주님들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요청하시면 구독자 혜택으로서 도움 드리는 거니까 그냥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한미반도체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몰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거죠. 근데 이 수급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인 가능하시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아마 로봇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 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